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 주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컴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려 이렇게 컴투스를 이야기하면은 알뜰맨이 이거 사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도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떤 부분이 좋고 안 좋고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컴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암호화폐의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하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화폐가 떨어지면서 NFT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성장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 역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한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장주들이 힘을 못 쓰게 되는데, 이런 성장주 안에는 메타버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 종목이 왜 떨어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시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86.8%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 온라인 게임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위직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에서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2022년도 3월 21일 대신증권의 리포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신작 그리고 신규 서비스에 따른 영업 비용을 증가를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2분기 신작 라인업들의 흥행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2분기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국내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컴투스 프로야구 V22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21년도 출시한 100년 전쟁의 흥행 성과가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크로니클 역시 흥행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서머너즈워 IP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고, 같은 방식인 100년 전쟁이 앱스토어 매출 순위 6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서머너즈워 크로니클은 초기 국내 일매출이 4억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로니클은 국내 흥행 시 3분기 글로벌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며 C2X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컴투버스는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2X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4월 25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1,408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감소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68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39% 하락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작이 없는 가운데 매출이 모두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분기부터 영업이익은 대폭 초과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마케팅 비용은 100년 전쟁의 P2E 버전 론칭을 감안해서 2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오히려 100억 원 미만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P2E 신작들의 신작 모멘텀 창출 기능성을 주목하고 검증할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컴투버스 중심의 메타버스 사업 성장 시그널도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총 9개의 게임 중에서 올해 2개의 게임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 25일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의 DAU, 여기서 DAU는 유저가 하루에 들어가는 유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초기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월 중순에 C2X 원래가 연동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3에서 4%씩 증가가 되어서 4월 20일 기준으로 연동 대비해서 15에서 20%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DAU의 증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상향,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의 수익성 전망치 하향 등으로 종전 대비 하향해서 목표 주가는 10% 하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에 따른 성장주 밸류 DC 등의 대적 환경이 비우호적이며 동사의 P2E 신작 론칭 일정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도 부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P2E 신작 일정이 본격 가동되기 전까지는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의 P2E 글로벌 매출 변화의 방향성과 그리고 6월 론칭 예정인 서머너즈워 클로니클 논 P2E 한국 시장의 흥행 성과가 징검다리 모멘텀 역할을 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2E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P2E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행성 조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론칭할 수가 없고 해외 부분에서는 론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3월에 론칭된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의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은 CX2와 100년 전쟁이 연동이 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재화를 가지고 무기나 장비 제작에 대해서 재화를 쓰거나 아니면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순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컴투스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P2E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컴투버스에 대한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상 오피스라던가 파트너십 서비스, NFT를 활용해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컴투스의 실적을 보면은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는 매출액이 18%, 영업이익이 48%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110% 증가가 되고요, 2분기에서 3분기에는 45%, 3분기에서 4분기에는 111%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면은 1분기는 마이너스 52.58%, 2분기에는 57.83%, 3분기에는 89.31%, 4분기 때는 167.71% 상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및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의 상승 여력을 보면은요, 오늘 오후 2시 56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99,000원입니다. 증권사의 목표가 수정 부분은 평균치가 마이너스 16% 하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54%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1조 3,056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1조 2,751억 원으로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10만 1,476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99,000원으로서 역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5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 리스크는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총 점수는 3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대적인 환경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서비스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4번으로 확장된 부분이니까 내려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1분기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P2E 서비스입니다. 실제 100년 전쟁이 론칭 초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P2E 서비스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DAU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현재 시장에서 P2E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P2E가 점차적으로 활성화가 될수록 컴투스의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 2022년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게임이 서비스가 되는데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영업이익이 꺾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런칭하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파생된 부분인데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기업과 B2B 사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 17일 관련 기사인데요. 하나금융 가상 오피스 구축이 컴투버스에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코엑스 아쿠아리움, 교보문고, 닥터 나우 등과 협력해서 각 서비스를 컴투버스 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B2B를 통해서 확장성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리스크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블록체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 주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험 자산 혹은 성장주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한국은 사행성 문제로 P2E 게임이 시장에 출시가 불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규제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에도 P2E 게임이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게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따른 흥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건 P2E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DAU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에 대한 IP라던가 이 게임 흥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로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점의 점수를 줬는데요. 2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은 확실히 좋아지며 22년도 대비해서 23년의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여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불운한 상황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5월 FOMC 회의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시장 안정화가 될 때쯤 그동안 떨어졌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5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강력한 스탠스를 취하고 그리고 6월 FOMC 회의 때도 강건한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커지면서 1순위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NFT를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이 NFT 시장 자체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성장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정책이 강건해질 때 1순위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또 실작과 신작에 대한 흥행 여부 역시 관건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신규로 진입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최근에 매수를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최저점이 92,900원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는 단타로 진입을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 부근에서 이 라인이 단기적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10만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나가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0만원이라던가 11만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단기 저항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까지 바라봐야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난 조금 더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 환경은 봐야 됩니다. 시장 환경 보시면서 목표가를 12만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물대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12만원까지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고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떨어지는 칼날에 여러분들 여기서 물 타서 빠져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물을 타시는 것도 물을 타시는 거겠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시고 나는 그래도 14만원까지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항 라인을 그으시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14만원까지 가는 것은 정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는 14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어서 힘들다라고 하면은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2,900원 최저점을 깰 시에는 앞으로 떨어질 구간이 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이 이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컨센서스가 상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컴투스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투스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